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분장을 하는 요즘 말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메이크업 아티스트 우영재입니다. 저는 간단히 제 이력을 얘기하자면은 저는 MBC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MF라는 이 프로덕션을 차려서 그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년 정도 분장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나 그 다음에 무대, 그 다음에 일반 메이크업까지 해서 이 토탈 메이크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우영재입니다.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많은데요. 우리 좀 질문을 해볼까요? 특수 분장사가 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래요. 특수분장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이렇게 직업이기 때문에 특수분장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큰 요 개요를 갖다가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분장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분장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는 그런 뜻을 가진 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수 분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분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가 뭐 이쁘게 하는 뷰티 하는 일반적인 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하는 드라마나 영상을 하는 이런 메이크업이 또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수하게 뭔가를 만들어서 하는 이 특수 분장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특수 분장은 그 종류 중에 하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 분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메이크업을 하고 또 영상 메이크업을 해서 이렇게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분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메이크업과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한 뭐 그림적인 요소, 조소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이 특수 분장이라는 요 과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특수 분장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증 같은 것도 필요한가요? 아까 얘기했던 거와 같은 맥락인데 이제 특수 분장사가 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전문 학교들이 있어서 뭐 대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조금 보이기도 하고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에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아카데미들이 있어가지고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배우는 과정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각자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했는데 지금 교육기관이 많아서 이 학교나 일반 사설 이런 아카데미에서 그런 공부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교육기관이 많으니까 배우려고 맘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편하게 배울 수 있죠. 지금까지 그 여러 분장을 해주시면서 유명하신 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래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하고 거의 다 작업을 해봤어요. 거의 다 해봐서 이게 작년 만에 이제 뭐 큰 작품으로는 지금 방송하고 있는 킹덤만 해도 거기에 나오는 배우가 배두나. 누구? 배두나? 네, 배두나. 그 다음에 유승용 뭐 이런 식으로 그거 하고 뭐 그래서 거의 뭐 우리나라 그 유명하다는 배우들은 거의 작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제일 유명하던 뭐 최민식 이런 배우들, 한석규 뭐 이런 배우들이라든지 뭐 거의 뭐 아실 만한 분들은 거의 다 작업해봤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장이 뭐예요? 기억에 많이 남는 거요. 예전에 저가 MBC 있을 때 그 영화 패러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영화 패러디, 영화에 나오는 특수 분장 나오는 그거 갖다가 저희가 재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좀 오래된 그 프로그램이긴 한데 터미네이터, 에어리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작업을 해서 영화에 나온 걸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저희 나라에 이 초창기 그 특수 분장을 많이 했던 거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국에 보면은 특수 분장실이라고 따로 이렇게 그 이 공간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특수 분장만 이렇게 연구를 해서 여기 작업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어요. 우리나라 특수 분장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때, 어떤 시기에 가장 바빠요? 그거는 뭐 어떤 시기에 바쁘다고는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작품이나 그때그때 일이 들어오는 게 뭐 계절이나 이런 시기하고 별 상관 없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계절적인 면, 뭐 시간적인 면 이런 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어느 시기가 제일 바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지금까지 분장을 많이 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분장이 뭐예요? 사실 이제 이게 특수 분장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소위 말하는 뭐 허울이나 이렇게 크게 하는 특수 분장 팀들은 그 파트가 다 있어요. 만약에 그 채색을 하는 파트, 조소들을 하는 파트, 그러니까 사람 모형을 하나 이렇게 만든다고 치면요, 거기에 사람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각을 해야 되잖아요. 조절을 하는 파트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피부를 이렇게 입혀야 되니까 피부를 하는 그런 팀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채색을 해야 되니까 채색을 해야 되는 팀이 따로 있고, 머리나 이런 거 다 붙여야 되니까 그런 붙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만약 이 만든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 팔다리가 움직여야 된다면 기계적인 요소와 정기적인 요소까지 하는 사람 파트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허리우드 같이 세계적으로 큰 특수 분장을 하는 데는 없는 거 자체, 무에서 유를 해서 그 실제로 움직이는 것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 과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성이 적기 때문에 허리우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작업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뭐 약간의 1차원적인 움직임만 할 수가 있고 복합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컴퓨터 공학이나 이건 과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려면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특수 분장의 범위는 기본 모형과 1차적으로 간단하게 움직이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힘든 작업이 얼굴 근육을 만들어서 움직인다든지 안 그러면 팔이 움직인다든지 눈썹이 움직인다든지 해서 근육이 움직이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맞춰서 합동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움직이는 것들, 뭐 얼굴이 움직인다든지 피부가 움직인다든지 팔다리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든 작업들이에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좀 많아요. 네. 그 청소년들에게 혹시 어떤 마음으로 도전을 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전문가 선배로서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뭐 어떤 직업이든지 다 장단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꼭 여기서 특수 분장이라는 파트만 하나를 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분장이라는 파트를 갖다가 크게 놓고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좀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없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글로 나와 있는 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실물을 만들어야 되는 작업을 하는 게 이 분장으로서의 큰 역할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부분과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차분한 것보다는 좀 활동성도 좀 있고 그다음에 좀 센스가 있어서 모든 거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만약 거지 분장을 만든다.
그러면 뭐 거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체험도 해야 돼. 그래서 분장사들을 되기 위한 요건은 많은 걸 접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 의학 드라마에서 뭐 병원 환자를 수술을 한다. 예를 들어 위암 수술을 한다 그러면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부도 해야 되고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도 알아야 돼서 다양한 다방면으로 많은 걸 접해야 되는 게 분장사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들의 큰 자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좀 센스가 있고 좀 활동성이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많은 궁금하다 이런 사람들이 하면은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즘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뭐 좀 그런 취미를 가져보고 요즘은 대학교나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이런 아카데미들이 많으니까 기초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그 하다 보면은 자기 적성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장래 희망이나 뭐 진로나 이런 거 많이 궁금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좀 그거 하고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노력을 해서 어느 선에 올라가면은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방송이나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뷰티샵에서 메이크업을 해도 뭐 뷰티 메이크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뭐 사극 분장 이런 데서 영상 작업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여기서 이제 특수 분장 얘기하잖아요. 특수 분장 같이 전문적으로 나는 이렇게 만드는 거고 특수 분장 특별하게 이런 SP적인 메이크업을 하겠다면 그쪽으로도 할 수가 있고 나는 또 뭐 제가 여기 강의를 하고 있지만서도 나는 코앞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뭐 선생님을 하고 교수를 하고 싶다. 그럼 학교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는 자기 적성이나 이렇게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킹덤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네. 가외로 그 외국에 막 전기 말하면 허옇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킹덤 이런 데서 보면 좀비 되게 행정거리던데 까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네. 킹덤 보셨어요? 그게 무서워서 잘 못 보고 그런 걸 잘 못 보거든요. 네, 근데 네. 좀 많이 다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 요즘에 얼마 전에 무슨 영화 방송에서 봤는데 영화 평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K 좀비가 유행이라고 다르대요. 그러니까 물론 그 글을 쓴 사람도 좀비에 대해 다르게 썼겠지만 뭐 분장도 완전 다른 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얼핏 들어가면서 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티브는 그 네. 주제 소재는 뭐 특별하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신 게 있으세요? 킹덤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좀비라는 게 우리나라 그게 아니고 외국에서 그러니까.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비라는 게 사실 상상으로 그려지는 인물들이니까 각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조금씩 틀려요. 근데 처음에 이제 서양에서 발전했을 때의 좀비는 그러니까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뭔가 그 외부 바이러스든지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좀비를 형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얼굴색이 좀 변한다든지 약간의 기형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점점 변하다 보니까 뭐든지 이 창작이니까 A라는 사람이 좀 허옇게만 했어. 그럼 B라는 사람이 또 허옇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허연 데다가 뭔가를 첨가를 또 하는 거예요. 다음 하는 C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허연 데다가 뭐 좀 이렇게 이거러지는 첨가를 했으니까 나는 뭐 허연 데다 이거러지는 데다 떨어져 나가는 거를 변형을 줄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새로운 아이템의 좀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과정을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온 좀비의 대표적인 게 부산행. 그게 굉장히 또 좀비 영화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부산행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그 좀비가
일장성인 여기 현대물에서의 좀비를 한 거고, 킹덤 같은 경우는 사극으로 좀비를 한 거잖아요. 사극을 해서 킹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좀비가 발생을 하는 게 죽은 사람의 병이 걸린 죽은 사람의 인육을 먹어가지고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먹은 사람들이 좀비가 되고 그 좀비가 된 사람들이 말짱한 사람들을 물으면은 물린 사람이 좀비가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좀비가 사람을 물면 또 좀비가 되고 그 사람이 또 물면 좀비가 되는 거인데 시대물이 그게 이제 조선시대를 가상의 조선시대를 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서 하기 때문에 그 킹덤은 일단은 색깔 톤을 많이 가진 거예요. 색깔 톤을. 그래서 눈에가 확 띄는 게 말짱한 사람이 확 눌렀는데 갑자기 눈이 뭐 이상하게 패티가 끼고 그 다음에 얼굴색이 시커멓게 변하고 그러면 일단 그것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사람이 무서워요. 그 사람 눈동자가 이렇게 허연 멍청으로 이렇게 렌즈를 끼우면은 그것만 끼워놔도 사람이 멍청해 보여요. 이게 상해 보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피부색이 막 울긋불긋하고 까마잡잡하면은 일단은 눈에가 금방 띄기 때문에 킹덤에서는 그런 칼라 배경으로 많이 이렇게 그 좀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뭐 움직임이랄지 그 형태들을 그리고 이 뭐 피 같은 걸 많이 쓰고 막 이렇게 변형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극에서의 그 궁궐에서의 옷 같은 것들이 주로 뭐 왕이 뭐 죽고 이렇게 왕이 뭐 하사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얀 상복 같은 걸 많이 입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하얀 옷에다 피를 한번 쫙 뿌리면은 바로 으시시해져요. 그러니까 좀비라는 자체는 일단은 기괴하고 사람이 봤을 때 으시시하고 조금 뭐 역겹고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게 눈 같은 게 조금 이상하게 변하고 근데 살점들이 막 이그러지고 떨어지고 막 피가 묻어서 막 이렇게 하고 얼굴색도 막 거무줄쭉하게 죽고 이게 이런 게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서양이 맨 처음에는 뭐 약간의 변형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갈수록 좀 더 강렬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좀비가 나올지는 또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희 선생님을 좀 조금만 변신시켜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모델? 네, 네.